웹소설에 등장하는 내가 로맨스 판타지 공주님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빙의를 한 거야. 왕실 무도회가 열렸지만 난 공부할 거야. 무도회. 야, 이 작은 재혼나무가 방 안에 인기다. 부대궁도 있고 이혼나무도 있고 재혼나무도 있고. 네, 요즘 여러 곳에서 새롭게 또 떠오르는 컨셉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유럽 중세시대 컨셉. 유럽 중세시대 컨셉.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얘기 들어보면 또 알 수 있을라나? 예전에 제가 왜 PD님 그 북부대공 이야기 했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컨셉인데 요즘 웹소설이나 웹툰에서 워낙 그 로맨스 판타지물이 유행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시대물들을 배경으로 한 여러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원래 엄밀히 말하면은 중세시대는 4세기부터 15세기까지 뭐 고급스러운 궁전 이런 것보다는 벽돌로 지어진 성곽 그리고 갑옷 뭐 이런 건데 지금 말하는 이 중세시대 컨셉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유럽 귀족풍 컨셉이라고 볼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티장이라든지 화려한 드레스, 대저택, 화려한 디저트, 만찬 뭐 이런 건데 실제로는 이게 17세기에서 한 19세기 근세와 근대 시대에 유럽 귀족들이 즐기던 문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유행이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뭘 실제로 이렇게 연출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옷으로? 있어요. 어떻게 즐기냐면은 10대를 중심으로 이 중세시대 컨셉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 컴퓨터 안에 각자 저장해둔 중세풍 드레스나 혹은 유럽 귀족들이 등장하는 영화 속 한 장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거를 활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어떤 한 커뮤니티에서는 자기가 구체적이요. 19세기 영국 귀족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어떤 상황극을 할 건지 이런 상황극 콘텐츠가 인기글로 올라오고요. 상황극을 누구랑 해요? 거기 이제 댓글들로. 댓글로. 나는 뭐 상황극한다 그래 코스튬 플레이를 하는 건지 알았어. 나도.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 우리 머리는 다 써. 그래. 상황극은 다 그런 거밖에 없는 거야. 중세 섹스를 하는 거지. 철갑 쓰고 나가서 전쟁이 막 끝났어. 전쟁이 막 끝나서 방금 도착했네. 맞아. 그리고 그 최근에 레드벨벳 있잖아요. 네. Feel My Rhythm이라는 곡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유럽 근세 시대 명화를 오마주한 그런 컨셉으로 뮤직비디오가 제작됐고 있지의 스니커즈 같은 경우에도 중세와 미래를 넘나드는 컨셉으로 제작이 됐는데 컨셉 잘 잡았다, 독보적이다, 이거 앞으로 좀 뜰 것 같다, 뭐 이런 댓글들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짝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마니아들은 아주 예전부터 해외에는 존재했거든요. 중세로 이제 연출을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그 축제가 있거든. 거기에는 드론 띄우잖아. 화살로 쏴. 아 진짜? 우리 컨셉 깬다고. 우와, 재밌다. 아니 지금 우리가 지금 중세를 컨셉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드론을 띄워. 그래서 화살로 그거 드론 맞추는 유명한 짤이 있어요. 외국에는 진짜 이렇게 그 중세 시대 매니아층이 있나 보네요. 그 시대의 매력이 있나 봐. 확실히.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패션이나 이런 거? 네, 드레스도 좋고 그 궁전, 화려한 궁전. 여자들은 공주 좋아하잖아. 공주 좋아. 그래, 그래서 그래. 여자들은 복식. 그리고 이제 화려한 헤어스타일, 뭐 이런 거 허리 쫄라매고 막 이렇게 뭐 그런 게 예쁘잖아.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기사니까 남성미, 뭔가 1대1로 결투하고, 뭐 모든 거를 1대1 결투로 끝내잖아요. 그래. 약간. 여러 명 안 죽이잖아요. 한 명 끝나면 다 잡는 걸로. 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철 갑옷 이런 것들이 남자들한테도 또 매력이 있고. 남자들도 그러면 중세 시대에 대한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드레스나 뭐 그런 화려한 케이크, 뭐 디저트, 파티 문화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런 걸 만약에 좋아하는 여자는 남자 입장에서 좀 별로죠. 근데 아니 뭐 그 별로 게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중세보다는 아무래도 우리는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니까 우린 조선시대로 가야죠. 임꺽정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관을 정지하고 이대근 이런 걸로 가야지. 우리는 조선시대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면 고려로 가든지 왕건 이런 걸로 가야지. 네. 고려시대 복장 되게 예쁜데. 화려해. 생각보다 엄청. 고려시대가 실제로 우리가 역사 프로그램도 하지만 정신도 고려로 가야 됩니다. 그쪽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개방적인 굉장히 성향이 개방적입니다. 아닙니까? 굉장히 열려. 동성애도 지금보다 훨씬 편견이 없었고 심지어 왕도 대놓고 동성애를 할 정도니까 공민왕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막 되게 유교 문화 같은 거 조선 다 조선 이후잖아요. 그렇죠? 네. 고려시대 때는 진짜 성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게 문화적으로 확 열려 있었다 그러더라고. 여기가
그 그리는 시대가 우리로 따지면 고려 그다음에 조선 이쪽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거를 찾아보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잘 와닿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사실 저는 이제 세계사가 선택 과목이 아니었거든요. 잘 몰라. 그냥 뭐 보면 약간 느낌이 항상 아 되게 반지의 제왕 같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세 시대를 보면 네. 중세는 보통 1050년에서 1300년을 중심으로 하는 시기를 지칭한다. 뭐 넓게는 500년에서 1500년을 아우르는 1000년 동안 시기다라고 하면은 고려에서 조선 그래. 초까지 가거나 아니면 조선 전에 끝나거나 1300년을 치면 뭐 그 정도 느낌이긴 하네요. 그리고 앞서 제가 초반에 이제 웹소설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되게 유행을 했던 웹소설 장르 중에 재혼황후라고 있습니다. 수혜 씨가 재혼황후. 그 CF 공개했던 재혼황후라고 이게 되게 유명한 웹소설인데 저도 읽었거든요. 웹소설 있고 웹툰도 있어요. 네, 네. 원래는 웹소설이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인기를 끌어서 웹툰으로 제작이 된 건데 맞아. 이것도 이제 유럽 왕실 중세시대 유럽 왕실을 배경으로 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웹소설들을 소비하면서 더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누나가 된다. 재혼 황후를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와닿긴 하네요. 황제 이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네. 이 황사 되게 우유부단하고 바람을 폈나 그래. 네. 그래가지고 우유부단한데 바람을 펴? 아까 그러니까 되게 뭐냐면은 이 여기도 재혼 황후에 이미지 사실 문선언니가 재혼하고 되게 잘 맞아. 두 분 다 걸려 있네요. 그러네. 황제가 이제 황후라 그러죠. 네. 황후랑 어릴 때부터 아는 사이였고. 언니 이거 봤어요? 봤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 네. 근데 이 황후가 되게 완벽한 여자예요. 근데 이 정치도 황제가 잘하고 이 황제가 뭔가 다른 여자를 좀 빠지게 되나 이렇게 다른 되죠. 여자 젊고 뭐 이렇게 신분이 낮은 맞아. 지금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황제가 이 재혼 황후 그 주인공 황후 옆에서는 약간 자기가 작아지는 느낌을 맞아. 받는 거야. 너무 이 여자가 완벽한 여자니까. 너무 잘하니까 냉정한 여자 같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무 작아지고 있는데 마침 나를 되게 우러러 보는 여자가 나타나서 이 여자한테 이제 확 빠지는 그런 보통의 남성들이 다 스토리거든. 그래서 바람 핍니다. 인정 욕구 때문에. 근데 그렇게 원래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아니면 몰래 아니어도 이렇게 만나면 되는데 네. 어느 날 황후한테 이제 이혼을 아예 선언을 갈라서자. 해요. 근데 황후가 이제 이것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는데 황후한테 또 이웃나라 왕자가 나타나. 역시 나타나야지. 약간 이런 류의 전개입니다. 엄청 근데 재밌어요. 중세나 네. 이렇게 옛날이 소설 쓰기가 참 좋을 것 같다고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뚜렷한 신분제가 생겨버리면 불가능한 상황이 바로 설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제 뭐 재벌가의 만남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근데 이때는 신분제가 있으면 안 계급을 되잖아. 초월하는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잖아요. 설정하기가 쉽지 이제. 네, 그런데 계급 신분상으로 너무 낮은데 너무 예쁜 사람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설정하기는 좀 좋겠다는 생각도 갑자기 드네요. 보통 그리고 로맨스 소설이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제 많이 쓰는데 요건 그거 아니요, 뒤집은 거거든요. 남자도 백마를 타길 바라니까요. 장석이는 그렇구나. 똑같아요. 그게 다르지 않아요. 그 한 컷에 남성의 이상향과 여성의 이상향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럼 서로 윈윈이네. 그 사진을 누구도 싫어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네가 말하는 의미의 그걸 타고 나타나는 걸 여자가 보는 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좀 자세가 좀 이상하게 되겠죠. 아니면 넌 낙마할 수도 있어. 탈 수가 없어. 낭만은 타야 된다는 거잖아요. 낭만 중도 낭마지. 중도 낭마. 중도 낭만. 도전하다가 뒷발이 바로 차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야, 그 이 작은 재혼왕후가 방 안에 인기다. 부대궁도 있고 이혼왕후도 있고 재혼 나무도 있고 백만 낭만도 있고. 백만 악마. 복구야.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소비하냐? 유럽 귀족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어요. 역시. 네, 컨셉 이미지 사진을 찍으러 가는 건데 이게 요즘 유행을 해요.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 공주풍 드레스를 입고 사진을 찍고 재밌는 거는 보통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가서 뭐 예전에 그런 코스튬 하고서 사진 찍는 친구들 있었잖아요. 많죠. 교복 입고 간다든지. 그 저기 뭐야 그 회전목마 앞에서 네. 거기 포토존이잖아. 맞아요. 근데 그 놀이공원을 갈 때 이 중세 시대 의상을 대여해서 가서 그렇구나. 요즘은 찍는 그리고 어떤 느낌이다라고 후기를 들려주는 그런 예쁘다. 친구들도 이게 이제 많다고요. 블로그에 나와 있는데요. 어머니랑 중세 사진 컨셉으로 사진 찍었어요. 예뻐 보여 실제로. 근데 생각해 보니까 네. 저거 네. 요즘에 강아지 사진도 스튜디오 저 느낌으로 하는 게 유행인 데가 있어요. 중세풍으로요? 중세풍으로. 네. 요거 한 번씩 찍어볼 맛이 날 것 같긴 해요. 강아지도 네.
이렇게 찍네요. 네, 요거 이런 거. 이런 네. 거. 아 근데 확실히 예쁘다. 색감이나 이런 게 이쁘다. 그래. 아. 화려하잖아요. 화려하잖아. 복식이. 연주 입장에서는 진짜 해보고 싶겠다. 그치. 네.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공부할 때도 중세 컨셉으로 공부를 해요. 자, 친구들이. 이러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불도 반딧불 이런 거 키는 건가? 왜 요즘 친구들이 공부할 때 왜 라방 틀어놓고 자기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고 이런 거 많이 있죠, 한다 있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몰입 공부법이라고 이걸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해리포터 컨셉이야. 네. 그러면 해리포터 독서실 영상을 틀어놓고 마치 자신이 호그와트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공부를 컨셉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그렇게 컨셉 잡고 뭐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저런 애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 본 적이 없어. 근데 재밌는 게 아까 우리나라에도 대입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균관 유생 컨셉으로 그래. 공부하는 여기 나와야지 그러면. 아니 그 공부를 하면 되지 뭘 공부에 컨셉을 잡아. 공부를 하기 싫은 거야. 아니 나는 공부를 하기 싫으니까 나는 저거라는 거야. 공부 안 하는 건 나는 인정해. 나도 공부 안 했으니까. 근데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컨셉질을 하고 싶은 거지 공부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렇게라도 근데 저는 공부를 한다면 찬성입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난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거 준비하는 데만 2시간 걸려요. 그래 그냥 그래. 그거 하고 재밌게 놀면 되잖아. 먹만 3시간 갈 거야 아마. 조선시대 컨셉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막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컨셉 중에 중세시대 세계관이 있는데 유튜브에 공주 공부법 뭐 이렇게 중세시대 공주의 공부법 이렇게 검색하면 지랄더라고 됩니다. 나빠졌다 진짜. 웹소설에 등장하는 내가 로맨스 판타지 공주님이 된 거예요. 내가 여기에 빙의를 한 거야. 그래서 자신이 한 나라의 공주가 돼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검색해서 봤는데 네. 공주 공부법 서양 중세편 ASMR이에요. 근데 그 영상에도 다 막 그 티아라 왔다 갔다 하고 위에 그 샹들리에 네. 이런 거 하면서 계속 소리가 나오나 봐. 이거 너무 웃기다. 왕실 무도회가 열렸지만 난 공부할 거야. 야, 좀 귀엽다. 무도회 열린 가운데 공부하는 컨셉이야. 무도회 가고 싶은 걸 참고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상황을 되게 디테일하게 얘네들이 정해서 그걸 놀이처럼 즐기는 나중에 거예요. 이거 상황극 유망주인데. 재밌을 것 같아. 아 대박이다. 희한한 세상이다 진짜. 네. 우리 때랑은 진짜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근데 뭐든 재밌으면 뭐. 이게 정정해야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잘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을 있겠다. 수 있어요. 맞아. 그럼요. 요즘 트렌드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유럽 빈티지품 가게에 놀러 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뭐 삼각지에 타파코파라는 곳이 있고 을지로에 루엘드 샹들리에, 뭐 압구정 로로 여기가 이제 대표적이고 제가 좀 찾아본 곳 중에 놀란 곳은 해화동의 수도원이라는 와인바인데요. 여기가 벽돌로 지어놨어요. 수도원처럼 정말 벽돌로 지어진 수도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어진 와인바입니다. 요즘 컨셉을 너무 잘 해놔서 가보고 싶긴 하네요. 한번 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맞아. 그 양초 3개 꽂혀 있는 촛불로 그러네. 테이블 올려놓고 네. 하니까 괜찮긴 하네요. 네. 이런 컨셉은 늘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는 거고 핫해져서 이제 많이들 하는 건데 옛날에 매드포 갈릭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했었거든. 벽돌로 맞네요. 이렇게 벽돌이지. 해서. 종론가 어딘가 매드포 갈릭 가면 진짜 동굴 속에서 약간 맞아. 성 안에서 먹는 것 같은 분위기로 연출해놨었거든. 옛날에도. 글씨체도 좀 그래. 그렇고요. 글씨체도 예. 그렇고. 없진 않았습니다. 이런 컨셉이 없진 않았었는데 요즘은 정말 이제 좀 약간 성행하는 것 같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난 처음에 미녀가 중세 컨셉이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뭐 또 어디 언론에서 몇 개 또 기사 찌끄리가 들고 왔구나 해서 짜증이 확 났는데 듣다 보니까 얘네들이 진지하네 지금. 그리고 이거 진지해. 찾아보면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런 디테일한 상황 설정이 아까 뭐 무도회가 열렸지만 난 공부를 할 거야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재밌습니다. 네. 네. 네.